일주한테 개수, 일단 개수 천간을 중심으로 해볼게요. 개수가 오는 거는 재성이 오는 거죠. 그쵸? 재성. 토극수가 일어나요. 토극수. 토극수의 의미는 토가 수를 통제한다. 용도를 한정한다. 수를 가둔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토국수에는. 그쵸? 네, 그래서 토가 수를 책임지려고 하는 게 토국수의 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이제 구분해야 되는데, 재성은 책임의 영역. 그러니까 식상 재성은 조금 더 일간이 가서 본인이 직접 움직여서 하려고 하는 것. 근데 식상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좋아서 하는 것. 식상이 재성으로 연결이 되면 내가 좋아서 한 게 결과까지 나는 것. 그렇죠? 좋아서 한 거를 끝까지 책임져서 뭔가의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이게 이렇게 식상 생재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상과 재성은 조금 더 일간이 가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다면, 관성은 외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의무. 그래서 제가 자리, 역할 이런 거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국수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책임지는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임수와 개수를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임수는 어때요? 임수는 양간이에요. 그래서 토 입장에서 양간을 만난다라는 거는 이게 재성인데, 똑같이 재성인데 이거는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일의 범위가 좀 막연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관리하는 일들, 그런 게 임수의 재성입니다. 근데 임수에서 이렇게 개수로 변화했죠. 그렇죠? 그럼 개수로 변화했으면 음간. 음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다, 확실하다, 현실적이다. 네, 이런 일로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 일간은 특히 개수와 합을 해요. 합을 한다라는 거는, 무토일간은 내년에 무토일간 중에서는 이게 재성과 합을 했죠. 재성과 합을 하면 이것도 취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나눠보셔야 돼요. 재성으로 취직하는 것, 그 다음에 관성으로 취직하는 것. 이게 어떻게 다를까? 이런 걸 좀 구분해 보셔야 되거든요. 재성으로 취직하는 거는 내가 재성으로 하는 나의 일의 전문성이 있어요. 업무적인 측면이 강한 거예요. 내가 계속 예를 들면 뭐 세무 업무라고 해볼까요? 세금 업무?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게 내 업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어디든지 취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재성으로 취직을 하는 것들. 관성으로 취직을 하는 거는 이 전문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경력이 오래되지 않으면 이 전문성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관성으로 취직을 하는 거는 회사의 어떤 네임, 회사 브랜드, 이런 거를 보고 취직을 하는 게 관성의 취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전문성은 없지만 내가 어느 회사를 갈 거야. 뭐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 한 곳을 갈 거야. 이런 곳으로 이제 어떤 목표를 세워가지고 취직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회사의 브랜드입니다. 또는 회사로 직이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급인데 이번에 좀 취직을 하려고, 이번에 이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팀장급에 맞는 그런 회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업무도 중요하지만 이제 팀장이 됐으면 업무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보다는 더 좋은 조건의 자리로 가겠다. 내 가치를 높여서 가겠다. 이런 식이 이제 관성으로 이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취직인데 조금 구분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토일간, 특히 무토일간은 무게합으로 취직이 가능한데, 그거는 내가 나의 어떤 일의 전문성이라던가 내가 확실하게 뭔가 하는 어떤 일의 업무적인 측면이라던가 이런 걸로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무게합이 될 때는 어떤 걸 얘기할 수가 있냐면 결혼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결혼, 취직,
이런 것들 무토일간한테는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합을 한다라는 거는 친밀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친밀해졌다. 무토가 무토일간은 고중한 일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남들의 말에 잘 휘둘리지 않고 자기 중심에서 뭘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무게합 이렇게 될 때 그래 남들도 좀 결혼하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좋아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마음에 없다가 갑자기 결혼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합을 할 때 결혼, 취직, 이직, 업무에 관련된 이동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엄청 엄숙한데. 힘이 약해서 그런가요? 이게 어느 날은 잘 좋아지고 어느 날은 좀 잘 안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건조해서 그런가? 네. 그래서 토의 작용이 천간에서 어떤 걸 중심으로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오행의 작용, 일단 토는 화생토가 이루어지죠. 사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간소화해서 말씀드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화생토가 되는데 목이 개입하는지, 화생토가 되는지 금이 개입하는지, 수가 개입하는지 요거를 다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근데 일단은 단순화해서 해볼게요. 왜냐면 이것까지 다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 명에서 화생토가 이루어지는데 수가 개입했다. 천간에 수가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그림도 한번 그려볼까요? 토를 중심으로 금, 수, 목, 화. 저는 이게 그림이 좀 보기가 좋아서 아이고. 됐나요? 뭔가 하나. 그쵸. 제극인이 일어나죠. 화생토가 돼 있었는데 수가 온다라는 거는 여기서 토국 수도 일어나고 수국 화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화생토가 되어 있던 명이 그러면 처음에 어떨까? 화생토가 되어 있던 명은 이런 것들도 이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토가 화를 중심으로 인성으로 강해졌다라는 거는 내면이 엄청 단단해요. 그래서 이제 잘못 좀 표현되면 대다수가 좀 그렇죠. 좀 약간 고집스럽다. 근데 이게 인성으로 되게 고집스러워져 있기 때문에 좀 자기가 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성은 전통적으로 뭔가 오는 것을 내가 승계했다 이런 의미가 인성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것은 옳다. 이런 게 좀 인성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토로 연결이 강한 사람들은 고집스러우면서 좀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물론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성숙한 사람은 어른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어른스럽다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어른이 아니라 어른스럽다. 어른이어도 어른스럽지 못하신 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른스럽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화생토만 되어 있으면 잘 움직일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잘 움직이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인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시킨다.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시킨다.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화생토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잘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토국수가 일어나고 수국화가 일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적인 가치로 환원하려고 하는 게 커요. 네. 그런데 이 토와 수, 화 이런 거의 관계는 이렇게 약간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거든요. 네. 한 덩어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하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뭐랄까
재산권의 투자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식신으로 뭐 연결이 되어 있거나 관성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그러면 조직에서 뭔가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장사를 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걸 할 텐데 이렇게 수국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국수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많이 투자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림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보로 뭔가 이거를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흘러다니는 돈,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흘러다니는 돈, 정보로 돈에 투자한다. 이런 것들, 주식 이런 거예요. 주식. 네,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수와 화 이런 관계여서.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뭔가를 하긴 합니다. 투자하는 활동. 근데 밖으로 잘 드러나진 않지만 지적 재산권,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하는 것들.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토생금. 토생금이 되는 명은 식신으로 뭔가를 하고 있긴 하죠. 식상으로 뭔가를 하고 있긴 하죠. 근데 식상으로 하는 거는 항상 결과나 나에게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예요. 결과가 딱히 없어도 돼요. 근데 이게 수로 연결이 되면 이제 내가 한 게 좋아서 한 게 어떤 결과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또 토국수가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아, 이걸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구나. 그거를 인식하고 일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무토가 무게 합이 되는데 이런 것도 이제 조금 더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수가 약해요. 만약에 약하면 이게 나한테 업무적인 것으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할 일이나 이런 걸로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희 청간합 할 때 배웠었죠. 수가 약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결과를 인식하는 정도예요. 실제로 이게 내 업무로 주어진다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또 토가 되게 다왕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토가 다왕하다. 토가 다 왕할 때는 금으로 끌어내주는 게 좋은 효과긴 한데 만약에 무토가 여기 하나 더 있다. 쟁제가 일어나서 되게 조급한 마음이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도 토가 다 왕할 때 만약에 금이 있는 명은 이 금으로 토를 설기하고 그러면은 그건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사람들을 모아서 한 게 결과까지 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식신으로 한 것이 결과가 난다. 근데 아까 제가 화일 때는 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수의 계절, 겨울이에요.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돼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겨울의 계절에 토생금이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겨울의 계절은 토생금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느려요. 왜? 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화가 없으면 한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울의 토생금 자체가 느립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로 연결된다라는 거는 이게 한이 가중되는 형태긴 하죠. 한이 가중되는 형태긴 하지만 그냥 토생금을 하고 있던 것과 그 다음에 결과를 어느 정도 자기가 바라보고 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렇지만 속도는 느릴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화가 있다. 특히 이제 병화, 전체적으로 조우해주는 병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속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네. 제 친구 옛날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유일주, 축월에 여기 신금이 나와 있고, 여기 또 신금, 신유거든요. 기축인가? 여기 신금일 거예요. 여기 무진이고, 시가 무진이고. 여기 어때요? 금이 굉장히 세 보이죠? 그래서 되게 고집스럽긴 해요. 되게 고집스럽긴 한데, 축월에 화가 없고, 여기 진토도 섞어 놓는 토죠. 그쵸? 이러니까 토생금을 하는 게 사실 기유일주에 이렇게 금이 투관해 있으면 뭔가 하나를 정확하게 이렇게 딱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금이 2개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게 항상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
그게 하다가 또 중간에 중단이 돼. 이게 합이 되는데, 육합이 되는데, 이 유금의 어떤 예리함, 날카로움, 엣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토예요, 이 진토가. 네네. 이거는 그냥 섞어서 뭔가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금을 섞는 거는 금이 만들어 놓은 걸 그냥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태어났는데 이 금을 잘 쓰지를 못한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식신격이에요. 그렇죠. 식신격이죠. 근데 식신격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식신격을 움직여주는 게 있어야 돼. 그게 삼변의 개념이에요. 삼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수라도 있었다. 그러면은 양성화되지는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한테 인정을 받거나 뭐 그러진 않더라도 어쨌든 뭔가로 하나로 결과를 내는 거는 잘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자기 만족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하는 것도 뭔가 계속 바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친구요? 이 친구 이력은 대단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목이 들어왔어요. 어렸을 때 가불목이 들어왔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삼변이 되는 거거든요. 저 가불목으로. 이 친구 그래도 외고를 나와서 연대 역사학과인가 사학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한예종 연출과를 들어갔어요. 또 연출과를 들어갔는데, 그래서 자기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다큐멘터리는 결국 완성을 못하고 지금은 그냥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냥 주문 넣고 뭐 이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대운이 을사대운인가? 나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금이 너무 강한 거야, 또. 금이 너무 강한 거예요. 네네. 연지에 있는 거는 뭐 그냥 각기 좋다고 보면. 아니, 얘도 금이 강하잖아요. 여기서 금극목을 벌써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지에서는 어느 정도 화를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한 기운을 풀어주고 있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풀어주고 있지 않으니까 내부적으로는 뭔가 막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거나 이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음이 이제 병호대운입니다. 병호대운에는 그래도 지금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요. 어렸을 때 갑목이 들어왔었나 보다, 그러면. 네. 그럼 그 대운을 적용할 때요, 기본적인 건데요. 네네. 지금 말씀하실 때 저는 대운이 오면 하나 각 기둥에 대입한다고 먼저 생각했는데, 네네. 또 말씀 들어보니까 합이 먼저 많이 가져간다고 비중을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각자 적용하는데, 지금은 또 말씀하시면 연주부터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대운 적용하는 거 좀 정확하게. 대운 적용할 때도 이게 을사대운이긴 한데 을목을 살려주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이 사화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을목이 금극목을 하고 있잖아요. 갑목처럼 강하게 목극토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갑목은 금극목, 이 신금의 금극목을 어느 정도 견뎌내고 내면서 갑기압하고 이 목극토를 해주거든요. 겁재들을 조절해주거든요. 갑목은. 근데 을사는 그게 좀 부족해요. 을목은 뭐에 집중한다? 토에 집중한다. 그쵸? 을목은 토에 집중하는데 이미 금극목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을목이 힘을 크게 못 받아요. 연주부터 적용해가지고 힘이 약해지니까 일간까지 조그맣게 힘이 더 약해져서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항상 법칙을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쵸? 을목이 여기서부터 와서 얻어맞으면서 힘이 약해지냐, 그게 아니라 얘가 목극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 금극목을 하고 있으니까 목극토가 힘이 약해지는 거죠. 을목의 힘이 약한 거지. 네, 그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보고 하나하나 적용되는 것도 보고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10년 말년에는 그래도 그 목토를 해가지고 보실 때는 조금 지금 내년부터가 병호대운인가 그래요. 근데 네, 지금 세운이 또 천간으로 수운이 들어왔을 때 사실 그래서 작업을 마무리를 해라. 다큐 만든 걸 작업을 마무리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내 몸에 습으로 남아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습으로 남아있는 거. 내가 뭔가를 조그맣게 해서 마무리하는 결과로 마무리하는 그런 습이 몸에 있으면 수은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토생금, 금생수로 연결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뭔가를 하는데 중간에 뭉개는 게 자기의 습인 거예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그러니까 그게 더 익숙하니까 수은이 들어왔을 때 마무리를 못 짓더라고요. 또 수은이 들어온다는 건 천간으로 어쨌든 금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속도가 잘 안 나는 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축월인데 금수가 들어와서 속도가 잘 안 나면은 어쨌든 자기가 집중을 해서 그거를 밀고 가야 되는데 또 그 힘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식신인데 되게 또 예리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식신인데 잘 발현을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한기가 잘 해결되지 않아서. 네. 근데 이게 똑같은 명이라고 해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놓였느냐, 어떤 주변 사람을 만났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도 또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을 타고났다고 다 식신을 제대로 못 쓰는 게 아니라, 결과를 못 내는 게 아니라, 네, 그거는 또 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원래 토국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원래 토국수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면은 수가 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수가 들어왔다. 그쵸? 새로운 일. 아니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무게합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개수가 또 들어왔어요. 운에서 또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쵸. 그럴 수도 있죠. 이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똑같은 개수죠. 그러니까 내가 하던 업무, 그걸 가지고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로. 또는 뭐 여자를 갈아탄다. 이런 것도 되죠. 여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수가 원래 강했었는데 또 수가 들어올 때 이게 재다 신약으로 가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봐야 돼요. 만약에 목이 여기서 있었다. 간목 이런 게 있었다. 그러면은 수생목으로 연결되면서 나의 직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인지, 이런 것도 이제 보시는 거죠. 네. 그다음에 목극토. 토가 목극토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 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재생관. 이게 재생관이 되는지 재생살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재생관이 된다면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특히 이제 무토한테는 정제정관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일이 조금 커져도 크게 부담이 안 돼요. 특히 관 같은 것도 일이 조금 커져도 내가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 근데 살로 들어왔을 때, 평관으로 들어왔을 때 재생살로 연결되는 것은 이게 일간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이 살을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살로 들어왔을 때는 이게 갑자기 일이 커져서 나를 칠 수도 있다. 건강으로 안 좋아질 수도 있다. 또는 재생살은 돈이 갑자기 빠져나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재가 그냥 있는 것과 재생살로 연결되는 것은 이게 재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재생관으로 연결돼도 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런 거예요. 승진하면 내 지위가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면은 아래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죠. 때 되면은 부하 직원들 생일 뭐 챙겨야 되고 결혼기념일 챙겨야 되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위가 올라갈수록 돈을 어느 정도 쓰는 것도 그것도 재생관의 한 형태입니다. 네. 만약에 재생관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거는 돈이 나가는 거, 세금을 내고 내가 관으로부터 보호받는다. 이런 것도 재생관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쨌든 재생관이나 재생살이나 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데 특히 재생살이 될 때는 이게 좀 더 사고나 병이나 위험한 요소로 오는지 아닌지 그거를 또 볼 수가 있다. 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됐을 때 목극 토만 되고 있었는데 수가 온다라는 거는 어쨌든 수생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생목이 될 때는 내 직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하 직원이 늘어난다. 내 업무 역량에 의해서 내 자리를 인정받는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토가 어떤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가 그 작용을 보시면 돼요.